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안녕하십니까, 이대표입니다. 방수 시즌이 왔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으니까 방수 시공하기 아주 좋죠. 그래서 방수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하는 공간에 우리가 건물 옥상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죠. 외벽도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무조건 잘 해야 되겠죠. 사우나, 풀빌라, 반려동물 수영장도 생겼고요. 키즈 수영장은 말할 것도 없이 방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을 제대로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재보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방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온은 사계절이죠. 기온 변화로 인해서 수축 팽창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우레탄 성질의 탄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처리를 할 때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을 잘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바탕면을 만들어서 하도, 중도, 상도를 잘 올리는 겁니다. 중도 부분에서는 3mm 이상을 반드시 지켜줘야지 됩니다. 자, 우리가 방수를 하려면 제품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옥상에, 벽면에, 테라스 공간에 콘크리트가 돼 있을 수 있죠. 방수액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면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제품이 다 가능합니다. 저는 중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기질 방수제, 마페이의 70KS 같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KCC의 스포탄 모노탄, 그 다음에 아덱스에서 나오는 일회형으로 나오는 제품, 이런 제품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옥상을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샌드위치 판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량 철골로 해서 철판으로만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철판만 하니까 부식이 돼. 그래서 징크 판넬 같이 또 나오잖아요. 판넬에다가 철판에 필름을 입힌 형태, 그래서 절대 벗겨지지 않고 오염도 안 돼. 이런 제품으로 많이 쓰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문제, 끼워주는 역할을 하는 이 만나는 부위, 그리고 콘크리트하고 만나는 부위, 여기는 반드시 잘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배수구로 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물 구배가 반드시 돼야지 배수가 빨리 되는 형태가 가장 방수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이 고여가지고 있으면 우레탄이든 콘크리트든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지붕의 철판면 같은 경우는 우레탄 실리콘으로 잘 마감을 해주셔야 되고요. KP에서 나오는 스카이루프 같은 제품으로 다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마페이의 케라텍스 K 같은 이런 신제품 있잖아요. 이런 제품을 적용해서 바탕을 좋게 한 다음에 하도적으로 상도로 가는 것도 너무 좋겠죠. 콘크리트하고 철판면은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 되고, 기와가 정말 좋은 방수 역할도 하는 마감재로 쓰이거든요. 기와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유럽에 있는 멋진 주택을 생각을 하면서 아스팔트 싱글로도 많이 했는데요. 싱글이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5년, 10년, 20년도 간다 하지만 언젠가는 얘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조인트 부위에서. 싱글도 마찬가지 기와처럼 이렇게 겹쳐서 시공을 하죠. 근데 이 표면 자체가 부식이 되니까 거기에 또 나오는 제품이 KP의 싱글용, 싱글 방수제가 또 나오죠. 외부는 벽면까지 방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외벽 같은 경우 드라이비트로 돼 있거나 아니면 벽돌로 돼 있고 차코플렉스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공간이다 하면 여기도 방수를 해줘야죠. 그리고 발수제도 좋지만 어쨌든 한 번은 방수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KP의 멀티가드나 저희가 이제 제조를 직접 하고 있는 아쿠아 쉴드 이런 제품이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내 방수로 갔을 때 욕실 공간에 타일 시공 전에 방수를 많이 하잖아요. 마페이의 아쿠아 디펜스나 아덱스의 WPN 003 그 외에 많은 회사의 일회형 방수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수 테이프가 다 따라가죠. 이런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고탄성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정욕조 같은 경우는 어떤 방수제가 좋을까요? 똑같이 일회형 부탄성 방수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말려야 됩니다. 하루에 이상의 건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지켜주셔야 됩니다. 인테리어에서 아무리 푸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조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도 처리를 반드시 잘 해주셔야 되고, 조인트 부위 방수 테이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담수 공간에 이제 방수가 굉장히 선택지가 어렵죠. 담수의 양에 따라서도 이게 어떤 방수제로 적용을 할 것인지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담수 공간에 어떤 방수제가 들어가 될까요? 우레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액체 방수로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눈에서 버텨줘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내부형 방수제처럼 일회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단순히 감수해서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정말 내 건물에 들어갈 방수제가 어떤 건지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도 10년은 보증되는 방수제를 사용을 할 거야. 그러면 올바른 제품을 시공하는 업체의 폴리우레아 방수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가 가장 좋은 선택지겠죠. 다만 비용이 엄청 많이 비쌉니다. 싸고 좋은 거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 방수제가 바탕면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어떤 방수제를 선택할 건지를 정하고 시공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방수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을 많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리트콜의 아쿠아 마스터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부 외부 다 포용이 가능하고요. 수영장까지 가능한 제품이 있으니까 이 제품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탕면이 어떤가에 따라서 방수제가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방수 방법에 따라서 방수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 잘 숙지하셔서 올바른 방수 시공이 좀 되기를 좀 바랍니다. 방수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침이 튀겨집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은 질문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